잘 있었어? 별일 없어? 그래, 너무 오래간만이다. 야. 우리 엄마가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네. 어머, 우리 아버님도 허리가 많이 아프셔. 그러니? 그래? 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두통이 심하네. 얘, 너 요 근래 너무 예뻐진다. 피부 관리 받았니? 난 요새 누르는 게 있다? 눌러? 뭘? 인체의 뼈를 자극, 몸에 있는 산화초를 없애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젠 가족 건강은 미라클 터치로. 미라클 터치.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성형 수술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항에 보면 면세점 가면은 화장품이 제일 많습니다. 물건 중에 결국은 얼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얼굴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보통 이 표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피 밑에, 그러니까 피부 밑에를 연구를 한 것이 그렇게 이 세상에 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술을 했는 사람인데, 무술을 하면은 어떻게 아주 심오한 이 얼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얼굴에는 보면은 칠공급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 눈, 또 콧구멍이 두 개죠. 그리고 양쪽 귀, 그리고 입. 바로 칠공급소가 이 무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공급소를 연구를 하면은 인체의 이 건강에 엄청난 그런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건강의 절대적인 그런 이론과 또 실질적인 치료법을 알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선 이제 눈에 대해서 본다면은 사람 이제 시력으로 문제가 많죠. 시력으로. 그래서 요새 어린애도 다 안경을 쓰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안경을 씁니다. 시력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제 근시가 있고, 원시, 그다음에 난시, 그다음에 이제 비문증이라고 있습니다. 눈 안에 뭐가 자꾸 이렇게 흰 것이 이렇게 떠가 가지고 시력을 장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내장, 그럼 여러 가지 쭉 이제 눈이 많이 있는데, 이 무술의 달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정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술을 하면은 이 사람의 몸 안에 이렇게 무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무공이 있는 그런 달인은 이런 병이 없죠. 무술을 아주 많이 한 달인들이 안경 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주 눈여겨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칠공을 이제 급소를 연구하면서 이제 무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무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겠느냐? 이것을 지난 이 뼈를 연구를 한 것은 50년이고, 그 중에 30년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무공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시력을 교정하는 이런 법을 제가 연구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시력을 회복하느냐, 또 눈을 치료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가 있습니다. 코도 보면 안에 급소가 있죠. 급소가 있는데 또 무술 역시 다리는 보면은 이 축농증이라든지 비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무공에서 비롯된 것인데 역시 그 무공이 없는 사람들도 이 축농증을 고치고 또 비염도 고치고 또 그 알레르기 이런 까지 고치는 것을 오늘 이제 그 시술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귀가 있죠. 또 이제 보면 뭐 50 넘어서부터 벌써 보청 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60, 70, 80 이렇게 보청 끼는 사람 많습니다. 이 또한 그 무공하는 사람은 보청기를 끼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이 보청기를 끼고 있는 사람도 보청기를 끼지 않고 청력을 회복하는 것을 조금 이제 2부 순서에서 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술한 사람 보면 막 기압을 꽉 주죠.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이제 나이가 멀다면은 저희 목소리 벌써 자꾸 적어집니다. 또 갑상선 이런 병도 생기게 되고 또 입안에 그 침이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혓바닥이 갈라지고 또 역시 또 이제 그 구강 위생에 아주 문제가 많죠. 이 또한 이제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아. 그 나이가 뭐 들면은 이제 이제 뭡니까 저게 양치를 쭉 해왔으다 오더라도 풍치가 생기고 중치가 생기고 또 이 턱관절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입꼬리가 또 흔들리거리죠. 그러나 또 이제 이 치통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중턱 관계. 이런 문제가 처지는 것도 같은 얼굴의 범주에서 다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관련돼 가지고 이 검버섯, 그 다음에 잡티, 그 다음에 잔주름,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얼굴에 관련된 것을 그 치료법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경을 벗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심내 녹내장, 백내장 수술 안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수술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뭐 어떻게 100%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따라서 치료법이 일일이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치료의 어떤 이론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100% 이것이 성공을 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눈에 이제 원시, 건시, 난시 여러 가지 이제 백내 녹내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안구라 그러죠. 요 속에는 안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구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건시, 난시, 원시 이런 게 생기게 되고, 또 이 안구가 보면은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이 있죠. 안구 노폐물. 이 노폐물이 이 안구 밖으로 배출이 안 돼 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이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 뼈를 연구를 하지 않아야 함으로 해 가지고 안구 속에 있는 그런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눈을 비비는데 막 눈알을 막 비비는 건 아니에요.
비비다 보면은 이 주위에 뼈를 이렇게 타체가 같이 비비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 주위에 이 뼈, 여기가 가장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걸 사면은 그 눈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동그란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안구 쪽을 이렇게 꼭 찔러줍니다. 너무 부비면은 피부가 상하고 또 눈에 시신경의 상을 우리기 때문에 이렇게 꼭 눌러주면 절대로 관계 없습니다. 요 시간은 한 30초 내지 한 1분 정도 한 자리를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누릅니다. 그래서 30초나 1분 좀 지나면은 0.5cm로 옆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이런 요령으로 쭉 내려가고 요 밑은 안쪽이 되겠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찍고 또 지나갑니다. 요래서 한 바퀴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뼈 여기에 그 접경 부분, 이 앵글이 지는 요 부분을 잡고 또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눌러줬다가 또 0.5cm 옮겨가지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돕니다. 돌고 나면은 앵글 위쪽에 그 부분을 잡고 눌러주면서 같은 요령으로 30초 내지 1분 정도에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돕니다. 돌고 나면 아주 가볍게 아주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안쪽을 해주고 또 이 부분을 해주고 또 바깥에 사문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보더라도 벌써 눈이 시원합니다. 이때까지 눈알을 갖다가 이렇게 안 보이면 부비는 정도밖에 모르죠. 여기서 엄청나게 앞선 방법이 됩니다. 바로 이 뼈가 눈알을 움직이는데 눈알의 불순물이 뼈가 뽑아나간다는 사실을 뼈과학에서 연구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치료법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경을 끼면은 안경테가 이렇게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0초 정도 그 다음에 0.5cm 옮기서 어디까지 가냐 귀 밑까지 이 뒤까지 갑니다. 이까지 가고 난 뒤에 또 아래쪽을 잡고 쭉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고 또 위쪽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습니다. 하루 3끼는 먹죠. 뭐 나중에 뭐 간단한 칩을 하나 먹더라도 씹기 때문에 이 씹을 때에 관자놀이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신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가 골병이 되죠. 한 60, 70년 이렇게 씹다 보면은 여기가 다 골병이 됩니다. 그래서 눈 안구에 쌓이는 노폐물을 뽑아나가지를 못해요. 이 자체 벌써 골병이 들어있으니까 이러면 골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안에서 그 노폐물 완전히 나오면은 눈알이 아주 시원해지고 기능 정상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마,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이마를 찡그리지 이렇게 뭘 예서 보려고 할 때 이 이마가 이 시신경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마 경우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나가면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나갑니다. 항상 그 세 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여러분이 이마를 이렇게 하더라도 눈 또 시원해요. 한결 또 나아집니다.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우리가 그 이 안구를 마지막 움직여주는 데가 바로 여기 뒤에 숨골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를 계속 이렇게 눌러줍니다. 쭉 가면서
세 줄 정도를 눌러주고 문질러주고. 그러면은 안구가 이렇게 시신경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 주위에 뼈를 움직이면 활성화돼 가지고 이 건시, 원시, 난시 이런 것이 전부 다 조절되죠. 그리고 노폐물이 전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경을 안 써도 되죠. 우리가 원시가 됐다가 금방 난시가 됐다가 이러지지 않잖아, 그죠?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안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80, 90 되더라도 안경 살 돈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안경 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안경을 다 벗었다는 사실. 안 듣는 사람은 못 벗습니다. 여러분이 해볼 때 뭐냐 하면 한쪽 눈을 우선 가지고 하루를 해보세요. 양쪽 다 하지 말고. 거기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해봤을 때 이렇게 해보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마디를 들어서 신을 구두를 갖다가 한쪽만 반짝반짝 닦고 안 닦고 하는 거 차이 나더래. 그렇게 디퍼런스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쪽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쪽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해보니까 좋다는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좋아진다는 확신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말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노안이라는 것이 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냄새를 잘 맡으면 개코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냄새 못 맡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냄새 못 맡으면 그 집은 냄비는 자꾸 이제 죽어나갑니다. 태워가지고. 그럼 이 냄새를 그리고 또 이제 알레르기, 또 축농증, 비염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 수술도 해도 또 재발이 되고 뭐 이제 또 뭐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도 별 효과를 못 보고. 근데 이게 어처구니없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코 때문에 문제된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는 다 고맙단 말을 다 하고 이제 그래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코는 여기가 이제 근육이죠.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것은 뒤에 들어 있는 바로 우리 콧구멍 가면 자꾸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가 그 해골을 우리가 보면은 안에 구멍이 이렇게 해골이지요. 그런데 요거 이제 코가 이렇게 덮여져요. 이제 이 고기가 덮입니다. 이제. 그래서 코 하면 그저 이것만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뭐 강남에서 코 수술하면 코 이것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는 요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요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모든 신경이 그 후각 신경이 이렇게 참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부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몸 안에서 그 면역 능력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찾아냈어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레르기 있잖아요. 알레르기를 미러가 타출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나서버려요. 몇 년씩 몇십 년씩 알레르기를 고생하는 사람이 어처구니없이 나서버리는 게 바로 요 콧구멍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호흡을 하면서 참 모든 그 먼지나 이런 세균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는 데가 바로 여기 좀 다 이 방선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은 알레르기 생기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농증이 되는 거죠. 또 염증이 생기면 비염이 되고 잘라내면 또 나오죠. 그러나 이 미러걸 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콧등뼈가 여기 있습니다. 콧등뼈가기 때문에 콧등뼈를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꾹 눌러줍니다. 콧등뼈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0.5cm 내려서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 코도 다 섞어버려요. 우리가 말한 양처럼 속 드는 코 있죠.
이러면 다 있습니다. 코가 또 우뚝 서버려요. 그렇게 이제 한 주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외곽 쪽으로 이 코뼈가 어디로 우리가 저 대관련 고개처럼 연결되는 거면 여기 광대뼈 있죠. 이것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하고 나면은 이 외곽 쪽으로 꼭 눌러줍니다. 이래서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뼈하고 광대뼈가 이렇게 연결돼 보면 사람 얼굴이 넓적해지고 윤곽이 서질 못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뼈가 여기가 계곡처럼 내려가요. 그래서 코가 우뚝 서 붙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벌써 얼굴에 벌써 관상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같은 요령을 해주죠.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코 들어가는 이 숨이 들어가는 데 이쪽인데 그 골격상 뼈는 구멍이 이 안쪽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3번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밀어서 꾹 찍어줍니다. 한 번, 또 2번 이렇게 꼭 찍었다가 3번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래가지고 45도로 찔러줍니다. 이렇게 3번 하고 나면 코뿔이 다 뚫려버려요. 막혀가지고 숨 못 쉬고 입으로 헉 하는 사람이 금방 뚫려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하면 다 되느냐? 이미 이 벌써 뼈가 상해가 있기 때문에 몇 달을 지속을 해야 되죠. 그럼 얘가 완전히 건치가 돼버려. 알레르기가 뭐 하고는 완전히 사요나라 바이바이가 되는 겁니다. 약 하나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미력 타치는 뭐냐 하면 전기를 가져 들어가죠. 안에 뼈 세포를 재생시키 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면역이 다시 보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코병을 그러고 이제 냄새 못 맡는 사람 이렇게 치료 몇 달 하고 나면 냄새가 다 뚫려 버려요. 신경이 다 살아나 버려요. 신경관계예요. 그러면 코만 냄새 잘 맡느냐? 기도 밝아.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 예민이 넘어서면 그다음에 이제 과민하게 되죠. 과민하게 되죠. 예. 과민하게 돼 가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자다가 뽀시락 소리 나더라도 발딱 깨부르죠. 예.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이제 계속 이걸 하면은 이게 안정이 와요. 심신에 안정이 온다고요. 왜냐하면은 소리가 뽀시락 나더라도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 참 묘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몸이란 너무나 뛰어난 건데 뽀시락 소리가 나더라도 자기한테 해를 안 주거든 소리가 감지가 안 된다고요. 근데 위험한 발작을 나버려요. 이 뭐 그렇게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반응 능력은 개발되고 쓸데없이 부질없는 예민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면은 무슨 냄새라도 우리가 옛날에 그 온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래식 펜스 다 짓는 것도 웬만 좀 맡다 보면 잊어버리죠. 사람 시스템이 계속 예민하지만 해요. 못 막혀서 좀 몸을 덜 괴롭히려고 커버하는 게 일어나. 그러니 그 기능이 좀 현재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자꾸 해주면은 그 밸런스가 맞춰져요. 안경을 쓰는 그 자체가 이제 신체적으로 벌써 이 두개골 여기가 아까 이제 치료를 할 때 벌써 머리까지 치료하는 법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뒤통수하고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 뒤통수까지 해가 머리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 두개골 자체가 좀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혹사를 하느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옆을 이렇게 감싸 보세요. 양옆을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감싸야 돼. 감싸가지고 이렇게 음식 씹을 때처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 연동 작용으로 이 머리까지 파장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음식을. 이것이 이 두 개고를 전부 다 그 주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산화철과 노폐물과 불순물과 이런 것이 어떻게 뼈가 그 기능이 안 되면은 그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또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게 눈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안경 태그 눌러주니까 안 그래도 여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니까 이렇게 걸리는 것만 해도 프레셔 벌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아주 비싼 안경 뭐 이렇게 코에 얹어놨는지는 모를 정도의 비싼 안경을 얹어놔도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치료법을 아까 말씀드린 치료법을 하면은 나중에 안경 자체도 벗어버리고 필요 없고 나중에 어떤 게 생각하면은 자기 신문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경 없이 신문을 보고는 이 뭐 부지기수예요 좀 현재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안경 선주하고 벗어 가다가 안경 없는 거예요. 그 안경 없이 신문을 읽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게 바로 비문증이에요. 까만 점이든지 뭐 하얀 점이든지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에 바로 이것이 이 눈 안에 어떻게 이 동공이 있고 하면은 이게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죠. 예. 혈관이 다 되시면 되죠. 양분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 들어갔다가 어떻게 안에 노폐물이 생기죠. 예. 이런 것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누가 하느냐? 이 뼈가 그걸 빨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가 뭐를 합니까? 혈액을 생산하죠. 혈액을 생산해 가지고 이 안에 안구로 어떻게 혈액이 들어가죠. 실핏줄까지. 그러니 생산하는 그 혈액을 생산하는 뼈만이 노폐물을 가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뼈 자체가 현재 이미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관리를 할 줄 몰라 안 했는 탓이에요. 그러니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눌러주면은 안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요. 눈알이 어떻게 그 뭐 1.5 나빠도 1.1, 1.0이 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좀 현재 우리가 보면 이 모래 감각이죠. 예. 지금 체험 사례 원을 보신 분은 그 화가가 이야기한 걸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비문증에다가 농회장, 뭐 백내장 다 가지고 있었는 분인데 화가인데 그림을 못 그리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죽었다 이때인 거죠. 죽었다 복창하고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좋아졌던 거예요. 하루 밤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이 눈가에 보면은 이 좁쌀 모래가 넓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담석을 아면 담석이 왜 생기느냐 겁니다. 담석이 돌이죠, 돌. 그 돌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공기 속에 이 먼지가 엄청나죠. 먼지. 그리고 아주 잔모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몸 안에 호흡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아주 또 육체적 중노동, 정신적 중노동하는 사람이 담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출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온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눈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이 모래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지 모래가 나온다고. 그러니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명령현상으로 보면 되죠. 이것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더 이제 치료를 하면은 이것이 다 나오고 나면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까칠까칠한 것을 전부 다 거의 100%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안에 그 눈물이 없고 물기가 없이 까칠 너 아니에요. 이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을 사용하면은 나중에 까칠까칠하다가
그것이 언제 그러는지 잊어버려요. 그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한 60년, 70년 서면은 별별 그 오물이 다 쌓이죠. 이걸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건강이 30대로 건강이 컴백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몸 안에 필요하고 필요 없다를 누가 판단하느냐? 뼈가 판단하는 거예요. 뼈처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액을 만드는 뼈인데 물을 모르겠어요. 몸 안에 불편한 건 다 뽑아내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 예. 눈가에. 우리와 잡으려면 눈곱이 끼죠. 바로 그거예요. 눈곱이 끼듯이. 눈곱이 보면은 이 사실 보면 눈곱이 뭐냐 하면 그 고름이에요, 고름. 눈 고름이에요. 양이 많은 거는 막 이렇게 그렇게 눈이 막 상한 사람 많잖아요. 눈곱이 자꾸 끼인다고. 이 사실 그 고름이에요, 그게. 우리 코에 코딱지처럼 고름이라고. 근데 그게 자꾸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나중에 말짱해져 버리지. 그래서 이제 그럼 강의 자꾸 이제 오니까 와서 그게 자꾸 좁쌀 난다긴 묻더라고. 뭐 나오더라 이게. 처음에는 기름인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름 나오면 다르지. 이 눈가에 자꾸 끼는 거 나오면 자고 나면 그 안에 자꾸 이제 배출을 해내버린 거야. 나오는 게 좋으네요. 나와야 되죠. 예. 자고 전에 우리 몸에 이 기능에 방해를 주는 것은 누가 안다? 뼈가 안다. 뼈가 그걸 보는 거야. 그중 그 체험사를 투에 보면은 이 담석증 1.1cm가 남자인데 요도로 내버리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좀 보면 이 뼈가 다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제 다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배설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발가락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도 어떻게 소변으로 다 나오죠. 또 머리를 쓰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설물 그 다 이제 대소변으로 나오고 피부로 나오고 땀구멍으로 나오고 다 배설되거든요. 그걸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뼈가 한다는 사실. 귀하면 우리가 뭡니까? 임금기는 당나귀 기인데 우리 분명히 다 들었죠. 이 이제 이 기가 뭐냐면은 이 청각 장애, 청각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멀쩡하죠. 근데 본인이 안 느끼는 거야. 자꾸 장애 일어나는 거야. 그럼 뭐 고막 있을 것도 아니고 뭐 달팽이고 다 괜찮아. 그런데 본인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청기를 하게 되죠. 보청기 필요 없다는 사실이야. 그 왜 그러냐? 이 귀를 때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는 조금만 해도 듣기죠. 사람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정신적인 기능, 마음에서 나오죠. 이것이 듣기는 소리 조금 해서 소곤소곤해서 다 듣겨. 그런데 전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뭐 말하면 다 듣겨. 그런데 안 받고 싶은 전화 괜히 받아 싶으면은 들으면 말이 잘 안 들려. 다 경험하죠. 이 마음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청각장애, 고막이 떨어지면 그건 당연하지. 멀쩡한 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현재 어떻게 생각하면은 살아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막 기막죠. 학교 다닐 때 자꾸 공부하는 사람은 듣기 싫게 기막죠. 그럼 어떻게 이 심적 작용을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면 몸 안에 이 움직이는 것이 그 심적 기능을 그것도 뼈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놀랬는데 발이 안 움직이죠. 또 되게 놀라면 그때 푹 주저앉아 버려요. 뼈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여러분은 뼈에 대해서 워낙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알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청각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귀 주위에 뼈가
상해서 그런 거예요. 골병이 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저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배 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고도 10,000feet 올라가죠. 그럼 기가 멍멍하죠. 갑자기 왜 기가 멍멍해요? 그래서 귀 다 멍멍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귀 주위에 뼈가 상한 사람만 멍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코를 갖다 막고 막 귀를 해보고 춤을 꼴딱 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뚫린다고요. 그것이, 자, 그러면은 미래가 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청각 장애를 고치려면은 요 귀를 요 밑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것이 턱 관절을 움직이는 여기 시발점이래요. 예. 여기를 꽉 찔러 가지고 한 30초 내지 1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처음 해본 사람이 이렇게 꾹 누르면 깜짝 놀라가 아파요. 여기 썩어서 좀 속된 말 좀 합시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여러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 예. 요 끝이 있죠. 끝자락에 되면 예. 그럼 여기를 이제 눌러가지고 한 31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0.5cm 요걸 타고 올라옵니다. 요 완전히 붙어 있는 요 접합 지점 요 점을 잡아줘야 돼요. 예. 0.5cm 또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요 자리에서 1cm 정도 내려와서 밑을 또 잡아줍니다. 여기를 잡아주고 한참 30초 내지 1분 눌렀다가 그 0.5cm 옮겨가지고 눌러주고 이래서 한 바퀴가 다 돕니다. 다 돌고 나면은 여기 적은 여기 있죠. 예. 요 연골 부분을 가면은 밖으로 빼고 귓구멍을 이렇게 막을 때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 30초 내지 1분 이렇게 쭉 됐다. 중요한 거는 요걸 항상 이렇습니다.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도장 이렇게 꼭 찌는 정도. 예. 이렇게 눌렀다가 귀가 벌써 확 뚫려 버려요. 청각이. 보청기 끼는 사람이 낄 필요가 없게 돼 버려요. 자, 그러면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좋아지는데 한 번 해가 완치는 아니에요. 이미 이 뼈가 벌써 상한 지가 벌써 롱 타임 먹었기 때문에 이걸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6개월 내지 1년 되면 완벽하게 좋아져 버려요. 예. 이제 그리고 일을 했는데 안 들린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스피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깥에 커버하는 거 말고 안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죠. 소리에. 이것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음파가 들어오면은 이 귀가 동상이 걸린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귀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귀를 붙여가지고 여기를 계속 눌러줍니다. 여기 다니면서 눌러줘요. 예. 눌러줬다가 이렇게 문지른다고요. 탁 나고 나면은 또 하죠. 그리고 또 이 안쪽 눌러줬다가 문질러주고. 이 벌써 이것이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상 걸릴 때 모르잖아요. 이 동상 걸려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전부 다 다시 좀 재생이 됩니다. 그럼 청각 이걸 항상 이걸 쓰라고요. 예. 예. 뼈쪽 침봉 쓰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 예. 항상 둥근 쪽 하라고. 예. 나중에 서가지고 이제 이 미러걸 타치를 요 침봉을 완전히 큰 봉처럼 설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눈을 찔러도 괜찮아. 아직까지 서툰 사람은 이걸 사용하지 말라요. 나중에 한 1, 2년 정도 돼가지고 고참이 되면은 심지어 안구를 이렇게 찔러도 괜찮아요. 이미 벌써 소위 달인이 된 거예요. 미러걸 타치 달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설프게 침봉을 사용하지 말아요. 이 안면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 피부로 돌 때 내용이 달라. 이제 이 턱관절 이제 치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이제 치과에 가서 하는데 그 임플란트 할 정도가 아닌다 하면은 치통은 이 미러클 터치 하나를 가지고 완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턱선이 여기 턱뼈 선이 있는데 요 안쪽 턱뼈 안쪽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찔러줍니다.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찔러주고 30 항상 기본이 30초 내지 1분. 그다음에 이제 0.5cm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 이 치통도 해결되고 이중턱도 다 해결되죠. 결국은 이 뼈가 상하면은 이 근육을 잡아 다니지 못해가 처져서 이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 근육이 그래서 예, 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당겨주는 데가 이 턱뼈가 당겨줍니다. 이거 평생을 여기 쓰으니까 이 뼈가 약해져 버리니까 이를 당기질 못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무거운 거 못 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줄을 이제 끝까지 또 이제 한 바퀴 돕니다. 돌고 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문지를 줍니다. 요 안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거 경계선 앵글 치는 데를 잡아가지고 또 한 바퀴를 다 돕니다. 요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위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전체를 또 문지를 쭉 이렇게 문질 때는 이런 면도 이용하고 이렇게 문질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치근이 강해져요. 좀 이 뼈가 약해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뿌리에 병균이 들어와요. 그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면역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나 턱뼈가 이것이 강해지면은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카바를 해버려요. 블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 뿌리가 썩질 않아요. 이 관리를 해주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이 치통이 생겼다. 입을 벌리고 이 뼈종을 가지고 아픈 이쪽을 잇몸을 찌른다고요. 이리 벌리고. 그러면은 30초 내에 그 내지 1분을 안 지나가지고 치통이 100% 없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 치료가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치통은 뭐 이것좀 좋은 것이 없어요.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니는 위턱뼈가 있죠. 어드시는 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광대뼈. 이 광대뼈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좀 제처럼 눌러가지고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뼈가 다 전부 다 썩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부표라는 말 쓰기는 너무 그 와닿질 않아. 진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걸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 선을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근데 그 밑에 선을 하고, 그럼 나중에 입술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은 벌써 가벼워요. 그렇게 윗니 썩던 것이 전부 스탑이 됩니다. 썩어 들어가다가도 다시 세포 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치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버섯 이런 이제 이런 관계는 이 끝을 가지고 그 검버섯 주위를 이렇게 누릅니다. 주위를 쭉 예를 들어 그 지역 이 정도도 아까 막 계속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이것이 레이저 역할을 해요. 전기가 돌아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 피부가 자꾸 눌러주니까 약해지고 진물도 나기 마련이죠. 근데 계속 눌러준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이제 딱지가 져요. 얄팍하게. 그게 벗어지면서 그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 이제 많은 얼굴 막 덮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드름 거기다가 밑에다가 요 꼭지를 찌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막 들어가죠. 여드름 샘의 세균이 들어가는 게 전기로 전부 다 살균이 돼버려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뭐 전부 이제 컴퓨터 하면서 자꾸 하면 되죠.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주면은 2달 내지 3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이 얼굴 덮고 있던 그 여드름이 완전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흉터도 없어져 버려요. 흉터까지도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저기 사진을 보세요. 지금 이제 여고생인데 이 여고생이 이제 이 여드름을 완전히 이마도까지 다 덮었어요. 그 여드름이 이제 덮으니까 그 여학생 공부는 뭐 4.0, 4.2 하는 정도로 이제 수재라. 근데 이제 여드름 일이 막 덮으시니까 이 남학생이 이제 이 여자를 하고는 이제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 가고 그렇게 이 여자가 막 이 여학생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죽을 노릇이잖아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가지고 이제 딸 보고 치료하라 그래. 저 던져버리죠. 이게 뭐 이거 치료하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엄마는 답답하니까 딸이 자고 있을 때 이마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 그때 살찌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거 아니까 딸이 이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여기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도 명실 공개 100%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짜리고 하니까 흉터 생기잖아요. 이는 흉터 자체도 없어요. 완전히 지금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100% 돼가 100% 된 것만 장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게 세상에 나가서 막 떠들썩해지면은 온갖 시비한 사람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100% 된 것만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제 되죠. 그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안면이 우리가 해골이거든요. 해골. 그 이 안면 해골 자체가 전부 다 병이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전부 다 이 뼈가 되살아나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잔주름이 이제 많은 경우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면은 더 잔주름이 더 생겨요. 있는 잔주름에서. 그러나 계속 하면은 이 뼈의 골판이 깨끗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쫙 당겨버려요. 완전히 펴져 버리는 거예요. 골판이 펴는 것이에요. 주름을 찾고 이렇게 다리대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골판의 어떤 그 노폐물, 산화처리만 빠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얼굴이 쫙 들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정에서는 더 나타난다. 더 나타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똑같이 흥미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